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또한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월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선 승리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김정은의 지난 1일 신년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작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근거로 북한 핵무기가 미국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ICBM 개발을 완성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뒤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보고서 주제가 북한 문제였을 만큼 ICBM 개발 정보를 상당 부분 숙지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중국은 대미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가져가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선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의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의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욕을 꺾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백악관 고문 내정자인 켈리앤 코너이도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김정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 안보 관계자들과 계획을 짜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네이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지난 2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CNN 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가속화는 세계 평화, 안정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에 눈 감으면 트럼프 정부는 가장 크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100기의 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도 고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이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지난해 2월 상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나 일부 시행에 그치고 있다며 법률에 명시된 제재가 전면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정부에 대해 북한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기업들 중 다수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며 미국은 그들을 쫓아서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의 금융 제재라는 완전한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한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역 금지 등 비대칭 조치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B-1 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자 기사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이미 대포동 2호 미사일 등 4차례나 ICBM을 시험 발사해 미국 상공 궤도 진입을 2차례나 성공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젊은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차, 우주 프로그램이란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이 완벽한 핵 보유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이기도 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말까지 핵미사일 배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으나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실전 배치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재진입체에 생기는 초고온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반도에 해군 함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북한 ICBM 격추는 북한의 핵 개발을 둔화시키고 효과적인 억지력을 보여주는 2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신임 대통령 취임 준비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문에 미국이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유를 위한 미국의 권리는 폭넓은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력의 방어적 사용조차 김정은 위원장의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있지만 더 큰 위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도시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ICBM 부품 개발에 전념해왔기 때문에 ICBM을 시험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까운 시기 안에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는 있지만 무기를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미국의 북핵 문제 전문가가 북한이 핵 개발 강화를 위해 수소탄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단기간 내 수소탄 등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미국 차기 행정부와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재와 고립을 더욱 자초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다며 앞으로 핵 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수소탄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현재 10킬로톤 정도의 핵 위력을 가진 북한이 앞으로 50에서 100킬로톤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소량의 핵 융합 물질을 사용한 일종의 증폭형 핵 분열 폭탄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2단계 수소탄 생산 능력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2017년도에도 수소폭탄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기술 문제를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많은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수소탄 역량을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 등을 중국 업자들을 통해 최근까지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현재로서는 12개에서 20개 정도로 잡는다며 여기에 매년 2개에서 5개 핵무기를 추가하면 5에서 10년 뒤에는 인도의 핵 보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석좌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현안 진단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가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고 공을 던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다양한 옵션을 시나리오로 준비하고 세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일 발표한 육성신년사에서 북한이 동방의 핵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않았다는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며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상하면서 미국 일각에서 다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버락 오바마 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언론이 일부 국방 관리들 사이에서 원론적으로 거론되는 발언들을 전하고 있는 데다 또 민간업체에서 선제 타격 시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때맞춰 다시 공개하면서 관련 논의가 오가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 전문 업체인 스트래포는 올해 1월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무력으로 어떻게 억제할지, 어떤 수단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지, 북한의 보복 대응은 무엇인지, 군사 개입에 따른 비용은 어떤지에 관한 5건의 기존 보고서를 재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서에 포함된 5편의 세부 보고서로 마켓워치 등 일부 매체가 관련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스트래포는 3일 재공개한 무력으로 핵 프로그램 저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공격과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포괄적 공격 2가지 중 최소한의 공격 방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면서 가능한 목표물을 제시했습니다. 스트래포는 구체적인 타격 목표물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평성 핵연구개발시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북한 핵생산시설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다며 이들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망가지면 북한 핵생산 네트워크는 최소한 수년간은 마비되고 저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트래포는 KN-08이나 KN-14 같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등을 타격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 공격수단으로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트레스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우려와 한국의 피해 등 위험 부담이 큰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더그밴더호 케이토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군사안보지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동맹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거론하면서 설령 북한이 전쟁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공격은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유사시 북한 최고 지휘부를 공격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부대가 올해 안에 창설됩니다. 당초 예정보다 2년을 앞당긴 건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공군은 즉각 순항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해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을 포함한 북한 최고 지휘부를 선제 정밀 타격합니다. 이어 특수부대가 투입돼 북한 최고 지휘부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이 새로 도입한 대량 응징보복 작전의 일환입니다. 북지휘부 제거 임무를 담당할 특수임무 여단이 올해 창설됩니다.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겁니다. 선택과 집중 개념하에 북핵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증강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 새해 업무 보고에서도 북한의 핵물질 추가 확보와 핵무기 개발 관련 기술 진전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행은 올 한 해가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확고하고 빈틈없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국방부는 또 올해 10월 1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력을 최우선 증강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 구축을 가속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탈북민이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일부가 잠정 집계한 2016년 한국행 탈북민이 총 1,414명으로 2015년에 비해서 11% 증가한 건데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탈북민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탈북민이 증가한 배경에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인 엘리트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도 늘었다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특별 보호 대상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올 들어 최근 9개월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엘리트층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태용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처럼 북한 고위직 인사를 지낸 탈북민은 특별 보호 대상으로 국정원 산하의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 조사를 받고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과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등 제3국 근무 북한 주민과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던 탈북민의 한국 입국이 증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입국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도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조사만 받고 12주 과정인 하나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은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 및 탈북 처벌을 강화하면서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의 유명 걸그룹 모란봉 악단의 창단 공연 무대에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대거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 경축 공연 무대에 쿵푸 팬더를 비롯한 미국 애니메이션 주제곡과 캐릭터를 또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지난 1일 평양의 한 극장에서 열린 만수대 예술단 삼지연 악단의 신년 경축 공연. 1시간 넘게 진행된 공연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세계 만화영화 음악 묶음이라는 코너였습니다. 삼지연 악단 연주자들이 만화영화 삽입곡을 신나게 연주하는 동안 무대 배경 화면에는 애니메이션의 주요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북한의 대표 만화 소년장수에 이어 미국 디즈니사의 인기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등장합니다.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라푼젤 등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들도 대거 등장했지만 아쉽게도 겨울 왕국은 없었습니다. 라이언킹이 사자왕이란 제목으로 등장하고 드래곤 길들이기는 용을 길들인 소년으로 소개됩니다. 마지막쯤에는 무술가 참대곰이란 소개와 함께 귀에 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미국의 드림웍스가 2008년 개봉한 쿵푸 팬더의 삽입곡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나무 잎을 먹는 판다를 참대곰이라 부릅니다. 북한의 공연 무대에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7월 모란봉 악단 창단 공연 무대에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 등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사는 북한에서 우리에게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캐릭터 사용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저작권 논란이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ICBM, 즉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언제든지 실험 발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말로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북한이 던진 미끼를 섣불리 물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한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동시에 대화를 제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북한의 어떠한 제안도 차기 행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